오래전부터 자연계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나머지들은 평상시 어느 시기 정도에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넘어. 요것도 저 오늘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컬링을 토너먼트로 써놨더라고요. 리그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가 오류라고 거기다가 댓글을 써놨거든요. 한 팀씩 다 돌아와서 붙는 거기 때문에 리그전인데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메이저급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 영역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저는 이 면접 문제를 보고요. 과연 이런 문제가 문제 같은 문제일까? ADHD.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국사에 보면 막 깨알같이 막 작은 글씨로 써놨던 걸 꼭 시험에 출제합니다. 아, 그걸 외울 걸. 그게 시험에 딱 나와서 틀리거든요. 아니, 아마 뒤에도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ADHD의 약자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텐션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D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H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장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뭐 디스오더라는 그 영화 같은 걸 뽑기 때문에. 근데 A와 D는 아는데 D와 H는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H 같으면 뭐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 단어 자체를 물어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사계절. 이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봄은 희망을 나타낸다. 여름은 열정을 나타낸다. 가을은 추수하면서 어떤 걸 얻어들이는 부분. 겨울은 자기만의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글로서 나타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면접 준비를 안 했던 학생들은 꼭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걸 실질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인 스펙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영어, 수학, 선행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쓰셔도 됩니다.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위트 있게 극복한 거. 그다음 나머지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영어, 멘토링,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어머니 교육 봉사활동을 쓰시면은 어느 파트든지 다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육 봉사 멘토링을 하면 어느 과를 지원해도 글은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애들 대부분이 쓰레기 줍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데 교육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 애들이 옆에 A군도 쓰레기를 주었대요. 그 옆에 또 쓰레기를 주었대요. 보니까 덕양구청 같은 도로예요. 또 이 친구도 덕양구청 같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하천에 또 쓰레기를 주었대요. 또 이 친구도 또 하천에 쓰레기를 주었대요. 너무 똑같다는 거. 그래서 교육봉사활동은 여러 가지로 가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으면 좋잖아요. 다문화 과정의 경우 멘토링 봉사활동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 닮은다네. 제 이모티콘이.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때 대표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공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에 가서 전시해설자로 활동했고, 그다음 모의걱정이나 토론도 했고, 그다음 생글 기자단 중학생 대표로 또 나갔고, 또 자기가 노력하는 점이 글씨, 생글씨 교본과 구성입니다. 이 아이만의 이야기라는 거, 자기만의 스토리들. 이런 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글이 중학생답지 않을 정도로 잘 썼을 겁니다. 왜? 여러 번 수정을 했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수정한 글과 수정하지 않는 글의 차이는 되게, 근데 실제로 보면 진솔하게 쓰고 아이처럼 투박하게 써야 합격한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책자들이 많은데 실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합격하는 아이들이 글솜씨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상부는 사실은 기본 내신과 여기 보시면 이과적인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상상부는 수학, 과학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인데, 그래서 혹시나 상상부를 목표로 해서 의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과 활동들을,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논문 하나 작성했다고, 여기 백양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5등급 연대를 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님이 교수인데 논문 연구원으로 아들 이름을 계속 쓴 거예요. 논문에서 발표했던 자료들을 한 2달 동안 열심히 외워가지고요, 합격했습니다. 내신 5등급이 연대 합격한 거는 수시 합격의 사례는 없습니다. 5자 넘으면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아버님이 입시에 대한 것을 너무나 화삭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제가 나오네요. 자,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영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올해는 인성 파트가 800자면 400자, 400자씩 2개에 나눠서 썼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봐야는 알겠지만 500자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성 파트를 200, 250번으로 나눠서 하나는 봉사, 하나는 체험으로 쓸지, 아니면 봉사 체험과 상관없이 500자로 쓸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인성 파트를 250자처럼 요약해서 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2가지 인성 파트를 보는 거라면 봉사보다는 체험 위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올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거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향 외국 영어과에 합격했고요. 이 친구 영상은 제가 오늘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글 내용은 평범합니다. 근데 수정을 거쳐서 많이 좋아졌고요. 이 친구는 면접 대비를 충분히 해서 면접에서 충분히 발휘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김정환이라는 학생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실제 합격 자료는 제가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작성을 했고요. 현재 저희 예비 중3 아이들이 준비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마지막에 보여드립니다. 자, 특목고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준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봄에 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특목반 아이들을 조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이 아이의 꿈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MMPI 검사를 보면 그걸 통해서 아이의 진로나 꿈을 확인하고, 아마 여기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나 중3 아이들은 MMPI 검사 받던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이던스에.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있는 학생은 아마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하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없는 학생들은 양식에 맞춰서 이런 꿈 상태, 그 다음은 진학 고교, 그 다음은 앞으로 어떤 대학에 무슨 과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 앞으로 여기 보니까 IOC 활동위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시기는 봄학기다. 자, 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름에 자기소개서를 탈고를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놓고요. 그다음 9월이 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내신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0월 정도 되고 11월에 원서 내기 전에 여름에 선학동물 가서 탈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면접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 외고 고향국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접 문제에서 맞춘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 두 번째 게 적중했습니다. 사실은 면접 문제는 외고나 국제고 정도는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거짓말하고 70%는 맞춰낼 수 있다. 근데 자사고는 자연계 면접 부분은 정말 맞추기가 어렵다. 제가 아까 봤잖아요. 쓸데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라면 그런 문제는 출제는 안 하겠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뀌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자기 개발 계획서라는 명칭이 자기소개서로 명칭 변경이 되고요. 글자 수가 작년에 2,300자이던 부분이 자 1,000자, 예를 들어서 1,000자 500자로 축소가 된다. 그래서 2,300자에서 1,500자가 되면 아이들 부담이 줄 거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는데 글자 수가 줄면 핵심적인 요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합격의 당락 요소는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간소화된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준비하는 학생이 합격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없고요. 내신 반영 비율. 자,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2학년 중3 올라가는 아이들 절대평가라고 해서 성적표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외고 국제고는 2학년 때 성적은 절대평가에 의한 성취대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3학년은 지금 현재 표준점수를 갖고 석차로 환산을 할 겁니다. 석차를 환산해서 4%는 1등급, 11%는 2등급, 23%는 3등급. 2학년 성적은 무조건 올해 예비 중3 되는 학생은 무조건 A등급을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3학년은 한 학기는 4%의 1등급, 한 학기는 2등급. 요 정도가 올해 서류 전형 합격자 요소. 아니면 이가 서류 전형 합격자는 돼도 본 게임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2학년은 퍼펙트하게 그냥 90점 이상이 되면 똑같은 조건이니까 상관없고요. 3학년이 얼마나 잘 맞냐가 올해 특목고의 합격 요소의 가장 큰 변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기 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준비해라.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이 있다 이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교과서 본문 외우고요. 그 다음은 논서술형 대비하고요. 영어 내신 대비 신경 써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틀리면 못 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증시험 관계나 교내 외 묵상실적 영재교원 이런 부분들을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뭐 잘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 이러면 제외시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 대입은 짧게 하겠습니다. 대입 작년까지 수시 정시라고 해서 보통 수능 전에 이루어지는 걸 수시고 그다음 수능 이후에 지원하는 것을 정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시는 보통 6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6개를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수능, 수학, 과학, 우선, 선발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 적성 검사 셀 수 없이 많은 2,000 거의 3,000개 정도의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 이런 게 너무 사교육을 조장한다.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다 보니까 남는 수시 전형이 논술 전형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까지는 적성이나 면접을 보는데 2017학년도까지는 적성 검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논술이 남는데 논술도 일부는 축소를 시키고요. 논술에서 축소된 만큼 그 부분은 어디로 가냐? 학생부 플러스 비교과. 예전으로 얘기하면 입사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입사대.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하는 영역은 늘었더라고요. 저는 좋죠. 제가 담당. 그리고 학생부 교과 쪽으로 가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수시는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정시의 부분에는 학생부와 학생부 비교과. 그럼 학생부 비교과는 이미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 토대로 해서 미리
떨어지더라도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는 100분이라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무조건 수능에서 서울대 같으면 최저 2등급 2개를 맞추면 갈 수 있다. 2개를 맞춰서 못 갑니다. 왜? 2등급 2개 맞추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외고 애들 같은 경우는 1등급에 만점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먼저 자리를 우선 선발로 다 채우니까 조건을 만족한 2등급 아이들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우선 선발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냥 재수생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은 수시 전형이 1차, 2차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 학력고사 보던 시점대로 수능이 중요해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영고를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요. 서성한이나 아니면 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특목고가 유리하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특목고가 유리하다. 왜? 정시의 싸움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예전에는 학생부를 반영했었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면 아무리 특목고 아이들이 외고 애들이 시험을 잘 봐도 서울대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부 자체가 이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내신 5등급 학생도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그 대신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인성이 부족하면 떨어지겠죠. 그 학생처럼. 그 다음은 요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학교 생활 기록부는 정부에서 꿈과 길을 바탕으로 기재하라고 해서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특목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써줍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정말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쓴답니다. 근데 일반고는 그냥 선생님 임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도 임의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 이러면 미리 나한테 물어봐라. 너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거 올해부터는 글자를 마음대로 못 씁니다. 글자 수를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 거죠. 특목고 아이들의 자유롭게 썼던 부분이 좀 축소된 거죠. 그래도 글자가 적어지면 제대로 쓰는 사람이 유리하다. 저는 이게 특목고를 불리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들어보면 글자 수가 제한되면 글을 잘 적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일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결국은 특목고 학생이 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 목록도 제한시켰다는 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뉴스터디와 아발론이 있다 이러면 저희 학원의 장점은 제가 월요일날 교무회의하거나 평상시에 할 때 되면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네이버 밴드 같은 통해서 공창 모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입시에 대한 어떤 소통이나 공감 상태들을 많이 만들고요. 평상시에 저는 교육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다 보니까 기사들을 되게 많이 적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 매거진 운영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파워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현재 메가스터디 스토리 마케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우리나라 제일 큰 업체입니다. 교육계에서. 그래서 아마 제가 쓴 기사들을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 바코드를 한번 QR코드라고 그러죠.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 그러니까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면 거기에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마 뉴스터디나 아발론들 최근 교육 정보나 이런 것들 링크 시켜놓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블로그에 가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띡 소리가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 그룹이나 이런 것 통해서도 지금 반들도 묶어서 어머님들한테 소식들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속 돌아가는 장면인데 사실은 2월달은 기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갑자기 외고를 가고 싶대요. 근데 현재 현학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학년
3학년 1학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영어 내신은 좋아요. 외국을 가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학 선행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는 뭘 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겨울식입니다. 그 다음은 5월이 되면 왜 5월에 입시 전략을 써놨을까? 5월은 4월 말부터 5월 말에 대입 최종안이 나오고요. 그 다음 외고 입시 정책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외고 입시, 그러니까 특목고의 입시 정책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대입이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특목고의 유불리는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 항상 모든 사물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한 얘기가 특목고 오늘 갔더니 뉴스터디 부원장이 유리하대. 아니야. 내가 딴 데 얘기 들었더니 딴 데 갔더니 불리하대. 어떤 게 맞아? 그건 아닙니다. 저는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상관이 없다. 근데 서성안이나 연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특목고가 유리하다. 그리고 오히려 특목고의 각 30%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은 그냥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왜? 지역 균형이나 기회 균형이나 여러 가지 전형을 잘 요소를 살리면 오히려 의대 가기가 쉽다. 근데 실제 내신의 불리한 점을 가지고 나머지로 간다 이러면 오히려 특목고가 의대 같은 경우는 불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8월에 여름방학 때 올해는 면접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모두 모아놓고 수업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맨투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 연대, 고대를 1위 같은 경우는 동시 합격을 했고요. 그 밑에 완선이도 연고 같은 경우는 동시 합격을 했고요. 뒤에 저희 안승환 논술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아이디어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은 대학 논술에서 글 수정이나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수정해 주신 거는 저 뒤에 저희 홍생 국어 논술에 안승환 선생님, 현재 그 논술을 많이 하진 않는데 논술이 올해는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기소개서에서. 그리고 저는 올해 한성과학부 이과반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이미 30명을 예약받았습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50만 곱하기 30명이니까 1,500만 정도입니다. 네. 이 동네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소개 받아서 온다. 그리고 입시 시즌이 되면 막상 자기가 자기소개서 쓰려고 가보면 없습니다.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한테 맡겨야 되냐? 문창과 다니는 학생들,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데 맡기셔야 됩니다. 왜? 그 아이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결과 분석하고 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전체 나머지 뒤의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돼서 절차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목고 올해 예비 중3 준비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3월 기간 동안은 내신 성적을 잘 내는 쪽에 주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말에 특목고 입학 전형들이 확실하게 결정돼서 나오면 그 내용을 갖고 여름 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 거의 90% 이상은 준비를 해놓는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약간 터치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 9월 이후부터는 앞초에서 면접 대비를 살짝 하고요. 그 다음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면접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자사고 학생들은 혹시나 너무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부분이 외고 국제고보다는 시간 투여가 조금 더 많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대학 입학했던 학생 중에 내신이 4등급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3등급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한 친구는 2명이 전체 40대 1 경쟁률에서 홍대 수학교육과는 내신 1.5에서 1.7 돼도 합격하기 어려운데 3.1로 수학교육과의 수리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겁니다. 내신은 최저는 뭘로 맞췄냐? 수학으로 맞췄습니다. 수학 2등급 맞추고 그리고 수리 노트를 준비해서 3.1 갖고 4대 사범대를 갔다는 거. 그리고 4.1 갖고 이화여대에 과학교과가 있습니다. 단대에 과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데 과학교과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남자가 갈 수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된다 이러면 그 학교가 거의 최상인 겁니다. 근데 내신 4.1로 가면 전문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인서울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입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처럼 그냥 막연하게 종이를 앞면 뒷면 뒤집어서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들고 움직이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 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는데 벌써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저기 선생님한테 붙자. 그래가지고 자기 학생 생활 기록부를 가져와서 저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고 계속 물어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학생은 붙습니다. 근데 난 그때 가서 해야지. 그때 가서 그냥 남들 할 때 다 되면 다 되는 거지. 뭘 그때 지금부터 그렇게 하냐고. 그런 친구는 항상 보면 후회를 한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재촉할 필요는 없지만 엄마가 한 발자국만 더 뛰어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면은 합격에 가까워진다. 중상을 두신 어머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예비 중인을 둔 학부모님은 오늘 여기 참가한 관심만 보여주신 것만 갖고도 성공한 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봄 되시면 천천히 좋으셔도 봄 되면.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시 편집해서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 부족한 설명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비 중3이 되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입시 상담을 하신다 이러면 미리 한 적어도 일주일 전만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요즘 고3 아이들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상담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2학년 특목반이나 그 외의 학생들이 입시 상담을 원하면 3월 초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신학기라서 조금 바쁜 면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발론과 뉴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신입생 모집 기간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예비 초사부터 현재 예비 고3까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아발론 같은 경우는 파닉스반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파닉스반 저학년들 예비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모집한다는 거. 저는 그 아발론은 4학년부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학년들 프리 LD반이라고 하는 파닉스반들도 운영되니까 꼬맹이들 있으시면 테스트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